자, 두 번째 챕터는 자료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표본을 우리가 왜 표본을 선택하고 어떻게 이제 표본을 뽑는지를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그 전에 자, 두 번째로 데이터, 자료라는 게 뭘까요? 자료는 이제 우리가 수치를 부여하는 걸 자료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이 수치, 자료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 수치 또는 자료에 의해서 통계 분석 기법이 바뀝니다. 아까 전에 기술 통계학에 있어서 어떤 데이터 하나에 따라서 표로 정리가 되고 평균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집하는 데이터들이 어떤 형식의 데이터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분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요. 자, 통계란 해서 쭉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수집하고 표본 추출한다, 요약하고 기술 통계, 그 다음에 추리한다, 추리 통계학. 자, 요런 건데, 자, 첫 번째 표본을 추출하는데 다음 주에는 어떻게 표본을 추출하느냐, 다음 시간에 그런 걸 배울 텐데, 그 전에 표본을 추출하려면은 표본을 추출해서 데이터를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데이터를 뽑아낼 것이냐. 뭐냐면 각각의 대상들이 있죠. 저는 대상, 객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각 개인이 있죠. 그러면 이 개인이 갖고 있는 속성들이 많다는 말이죠. 제일 먼저 성별.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지. 그 다음에 키. 164. 몸무게. 말 안 해도 돼. 대충. 한 49kg? 오케이. 자,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속성들을 다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캐치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끄집어낼 것이냐. 이걸 우리가 메저먼트, 측정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그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치로 변환시켜줘야 되죠. 그 수치로 변환시킬 때 어떻게 수치로 변환시키는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하고요. 그런 수치를 변환시키는 데이터의 종류가 크게는 두 가지, 쪼개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척도라는 용어를 씁니다. 척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할 거예요. 어렵죠?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단어들을 생전 처음으로 들어보는 단어들이잖아. 자, 절대로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운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해하시는 거예요. 통계학은 외우는 게 아니고 다 이해하시면 돼요. 저런 게 있었구나.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객체라는 말을 쓰고요. 객체. 뭐냐면 여러분들 사람 한 명 한 명 또는 대상 하나하나, 물건 하나하나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대상을 서브젝트, 객체라고 하고요. 그 객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우리가 팩터 또는 요인 또는 컨셉, 개념, 그리고 그것들을 측정해서 만드는 것을 변수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요인하고 변수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요. 레벨이. 아까 전에 보셨죠. 성별. 이거는 뭐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측정이 되니까 남자 여자로 측정이 되니까 변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만족도가 뭐예요? 만족도는 팩터예요. 컨셉이죠.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설문 문항을 만들죠. 변수를 만들죠.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 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인 만족도가 몇 점입니까? 1점에서 5점 사이로 점수를 주세요.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도 하면 너무 제너럴하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측정해? 그잖아요? 만족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커다란 컨셉이죠. 개념이죠. 근데 그 개념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설문 문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학교 들어와서, 우리 학교 들어와서, 대학교 들어와서 공부 잘할 수 있다. 그걸 뭘로 검증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시간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뭘 봐요? 제일 마지막에 뭘 봐요? 수능을 보죠. 수능이 무슨 의미예요?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잖아요. 그죠? 개념은 뭐예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니? 이거잖아요. 컨셉은. 근데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뭘 해요? 국어, 영어, 사탐, 과탐, 점수 매기죠. 그죠? 그걸 통합해서 수학 능력 평가 점수라는 걸 점수와 매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할 때, 자,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다양한 자료들이 나오는데, 이런 자료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왜 이거를 측정해야 되는지, 이런 컨셉을 잡아 내려가면서 만들어서 제일 마지막에, 아,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설문 문항을 돌려야 되는구나? 아니다, 이거는 시험을 봐야 된다? 아니, 이건 자로 재야 돼? 몸무게로 재야 돼? 저울로 재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해서면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변수를 가지고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기호 또는 숫자로 나타낸 거를 우리가 척도. 이 척도에는 4가지 종류의 척도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이 척도를 통해서 값을 부여한 거를 우리가 자료라고 얘기하는 거죠. 발이 어려워졌죠? 점점. 예. 근데 이거는 그냥 학문적인 얘기고요. 실제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인이랑 변수가 뭐냐? 우리 보면은 엑셀에다 보면 제일 위에 적잖아요. 성별, 뭐 나이, 뭐 학교 이렇게 적죠. 모르게 써왔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그거를 통계학에서는 변수라고 부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청소년, 연구 대상은 청소년, 요인. 자, 키가 크는 효과를 보고 싶어요. 키 크는 약이 성장탕인데 성장탕의 효력이 요인입니다. 이 약을 먹었으면 진짜 효과가 있느냐? 이걸 내가 검증하고 싶어요. 그럼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뭐예요? 변수로는 키, 그 사람의 먹기 전과 후에 키를 재면 되는 거죠. 그 키가 변수가 돼야 되는 거고, 그 키를 어떻게 잴 거냐? 센티미터로 잴 거냐? 미터로 잴 거냐? 뭐 이런 척도가 나와야 되죠. 이걸 나중에 우리가 무슨 말을 쓰냐면 비율 척도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런 용어들은 통계학에서 쓰는 용어들이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척도에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걸 통해서 이 땡땡은 몇 센치, 조 땡땡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구조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리서치라고 합니다. 연구.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친 건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리서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구한다. 그런 연구할 때 이러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반대로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가면은 신입사원한테 야, 이거 한번 만들어봐. 컨셉부터 주지 않거든요. 보통 대부분은 가면 데이터들이 다 회사 내부에 데이터들이 다 있어요. 그럼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저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지? 거꾸로 유추에 올라가서 이 위쪽을 볼 수도 있겠죠. 아, 이 데이터는 어떤 목적으로 구해지는 거구나. 반대로 판단하면서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거를 잘 할 줄 알아야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기한 쓸 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하는 거예요. 막 데이터들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무슨 데이터인지도 모르면은 남들은 다 응용해서 쓰는데 나는 멀뚱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판정이 되는 거예요. 다. 자, 자료. 아까 전에 서브젝트라 그랬죠? 대상. 여러분들 설문지 할 때 설문 문항 하나만 측정해요? 아니죠? 성별도 넣어주고요. 값 매기고요. 1번 문항의 값, 2번 문항 값 쭉 해서 한 10대문제 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뭐라고 부르면 돼요? 서브젝트, 대상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총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쭉 가면은 총 12명이 있죠? 그래서 서브젝트, 대상은 몇 개냐? 12개 또는 12명. 꼭 사람이 아닐 수 있으니까 12개 또는 명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측정하기 위해서 이 측정하는 특징들을 우리가 컨셉 또는 변수라고 불렀죠. 베리어블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죠. 그죠? 아이디, 그 다음에 연령, 젠더, 성별, 그 다음에 에트니시티 해가지고 뭐예요? 인종. 그죠? 그래서 총 4가지의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12명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총 4가지를 갖고 있어요. 곱하면 몇 개예요? 총 48개가 되는 거죠. 그거를 관찰 개수, observation이라고 하는 거죠. 즉 데이터가 몇 개냐 하면은 총 48개의 observation 데이터가 있다. 전체는 몇 개냐? 서브젝트가 12개다. 관찰 대상은. 몇 개의 변수를 측정했느냐? 4가지 변수를 측정했다. 그럼 총 몇 개? 토탈 몇 개?
observation이 있느냐? 48개의 관찰 개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개념을 변수화시키는 거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개념은 측정할 수 없는 게 많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 K대학교 학생의 어떤 질, 퀄리티를 알고 싶어요. 그럼 뭘 보면 돼요? 아까 전에 우리가 수능에서 뭐 보죠? 수능에서 뭐 봐요? K대학교 학생의 질, 뭘 갖고 측정할 수 있을까요? 자, 오른쪽은 컨셉입니다. 개념. 오른쪽은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개념.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개념이고,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변수는 측정할 수 있게 만든 거라 그랬죠? 자, 나는 연구의 목적은 우리 K대학교 학생들의 어떤 질, 품질을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변수 중에 뭘 갖다 쓰면 될까요? 고등학교 성적 갖다 쓰면 되죠? 그죠? 학생의 질이니까 고등학교 때 성적을 가지고 내가 재면 되잖아요. 측정하면 이걸 가지고 학생의 퀄리티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나이가 차별할 수 있다 없다. 나이에 대한 차별 뭘 보면 될까요? 네? 나이로 차별 받는다 안 받는다? 뭘 보고 측정하면 되겠어요? 50세 이상 고용률이 얼마냐? 다른 나이보다 비해서.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나이대가 차별이 생겼다 안 생겼다 할 수 있죠. 자, 야구에서 타자의 질은 뭘 갖고 측정할까요? 그렇죠. 타율 갖고 측정할 수 있겠죠? 자, 저희가 지금 뭘 하는지 이해는 하시죠, 지금? 왼쪽은 측정할 수 없는 컨셉들이고, 그런 컨셉들을 이렇게 수치화할 수 있도록 변수로 내가 매칭시켜 주거나 내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자동차 보험료 뭘 갖고 파악해야 돼요? 사고 기록 가지고 우리가 보험료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공정이라는 거는 공장의 그거 프로세스입니다. 공정의 신뢰성 하면 뭘 나타내 줄 수 있겠어요? 제품의 불량률 개수 가지고 공정은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뭐냐면 왼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하다 풀어나가다 보면은 실제로 변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어떤 컨셉. 그런 컨셉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설문지를 가지고 가장 많이 쓰죠. 네. 자, 측정입니다. 측정 도구는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치화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뭐 설문지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도구를 써서 이제 값을 수치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숫자로 나타내 줘야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측정이 있는데 그런 측정들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볼게요. 처음에 타당도, 멜리디티라고 하는 거고요. 쓸 시간을 좀 드릴까요? 자, 처음에는 타당도. 자, 무슨 말이냐? 목적에 합당한 도구를 썼느냐? 조금 이따 설명을 다 드릴게요. 타당도. 두 번째는 정밀도, precision. 여러 번 반복 측정했을 때 오차가 없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accuracy, 정확도. 너 진짜 그 값 측정했어? 진짜 값이야? 여러 번 반복 측정했는데도 값이 똑같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값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 자체가 오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스테매틱 에러라고 얘기를 하고요. 체계적인 오류라고 합니다. 어쨌든 자, 지금 우리는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구하고 싶은 변수를 설정해서 그 변수에 대한 값을 수치화해서 데이터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런 용어들을 막 쓰면서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외우지는 않아도
자, 변수라는 거는 아까 전에 봤더니 어떤 특성을 수치화해서 만드는 게 변수구나. 그 위에 개념은 요인도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여기가 실제값인데 실제값하고 요 차이가 있죠. 요 차이를 어큐러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값은 여기인데 이만큼 오차가 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만큼 오차를 계속 반복 측정해서 잴 때마다 여기를 정확하게 똑같다. 그러면 정밀도는 있는데 정확도는 떨어지는 거죠. 정확하지는 않죠? 정확한 값을 측정하는 게 아니니까. 자, 말이 좀 어려운데 뒤에 예제를 가서 들어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 그래프만 잠깐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측정했다 그러면 정밀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가는 겁니다. 자, 여자들이 싫어하는 군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군대에서 총 쏜 얘기, 축구하는 것만 빼고. 자, 군대에서 총을 쏘려고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남자들은 대부분 다 알죠? 0점 사격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암만 잘 쏴도 총 자체가 휘어져 있으면 또는 클릭이 안 맞으면 0점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쏠 때 세 발을 먼저 쏩니다. 보통은 세 발을 쏴서 그 세 발 맞는 위치를 보고 땅땅땅 찍혀 있다. 이 사람 실력은 좋은데 총이 문제가 있구나. 신뢰도가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0점 클릭을 맞춥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여기로 이동을 해서 맞춰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신뢰도 타당도 또는 정밀도 정확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는 보면은 내가 타겟은 여기인데 정확하게 맞추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확도는 떨어지죠. 그렇지만은 정밀하게 내가 찍혀 있죠. 그러니까 정밀도는 높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는 어떻게 돼요? 내가 맞추고 싶은데도 못 맞추고 그냥 넓게 퍼져 있죠. 얘는 정밀도도 떨어지고 정확도도 떨어지는 거죠. 자, 얘는 정확도, 정밀도가 딱 맞춘 거죠. 즉 정확한 곳을 쟀고 오차도 별로 없고. 자, 이게 가장 좋은 퍼펙트한 거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어쩌다가 운 좋게 가운데는 맞췄지만 전체적으로 막 흩어져 있죠. 자, 이거는 정확도가 높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밀도가 떨어지면 정확도는 당연히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죠? 우선순위가 있어요. 정확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밀도, 그 다음에 타당도 이런 거죠. 그런데 반대로는 타당도가 떨어지면 정밀도가 의미가 없고요. 정밀도가 떨어지면은 정확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도, 정밀도와 정확도가 있기 위해서는 타당한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타당도가 떨어지면 정밀도, 정확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자, 뒤에 예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타당도. 자, 몸무게를 재고 싶어요. 근데 자를 갖고 와서 잽니다. 너 몸무게 몇 킬로그램이에요? 그랬더니 자 갖고 와서 157cm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키는 맞을지 모르지만 내가 재고 싶어 하는 건 몸무게잖아요. 몸무게를 재었어야죠. 즉 뭐냐면 도구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는 도구라는 거죠. 자, 설문지를 갖고 와서 재는데 자, 만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정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알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만족도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설문 문항이라는 거죠. 즉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타당도. 내가 재려고 하는 걸 정확하게 그 문항으로 또는 그 도구로 정확하게 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게 1번. 그 다음에 그런 도구들이 정밀도 여러 번 쟀을 때 문제가 없이 재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정밀도라고 합니다. 자, 정확도는 그 중에서도 실제 재는 거를 말을 합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잘 모르면은 예제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암만 설명해다도 잘 모르잖아요. 문제풀이 해보면 이해가 되죠. 첫 번째, 방 안의 온도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측정했습니다. 일관되는 온도를 나타내는 온도계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 온도계가 난로 옆에 있다고 합시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요? 라는 겁니다.
자, 온도를 재기 위해서 온도계를 썼습니다. 타당한 도구를 썼나요? 안 썼나요? 온도를 재는데 온도계를 썼어요. 타당한가요? 타당하지 않은가요? 타당하죠? 타당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X가 아니고 O라고 해야 되는구나. 타당도는 문제가 없죠? 네. 자, 프리시즌. 잴 때마다 똑같이 잽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재는 거죠. 잴 때마다 뭐 40도, 40도, 40도 계속 똑같이 재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프리시즌은 문제가 없죠. 똑같은 온도를 재는데. 자, 그런데 이 방의 원래 온도는 23도예요. 그런데 제가 난로 옆에다가 온도계를 갖다 냈기 때문에 10도 정도가 올라가서 계속 재지는 겁니다. 원래가 몇 도였어요? 원래는 23도가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난로 옆에서 쟀기 때문에 항상 10도가 오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 정확하게 쟀나요? 못 쟀나요? 정확한 온도를 쟀나요? 못 쟀나요? 정확한 온도를 잴 수가 없었죠. 그래서 accuracy, 정확도는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타당도. 내가 재려고 하는데 제대로 쟀니? 자, 키를 재면 뭘 써야 돼요? 키, 자, 몸무게, 저울, 설탕, 당도계, 온도, 온도계. 이런 거를 재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당연하게 안 받아들이네, 다들.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키를 재는데 저울을 갖고 와서 킬로그램으로 잰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상식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타당도 내가 재려고 하는 거를 제대로 쟀느냐. 자, 이런 기계 장치들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설문지를 갖고 잴 때가 문제가 있습니다. 설문지인데 자, 수학 능력 평가 시험 학생들의 대학교 수학 능력을 평가한다. 그래서 수능을 보죠. 과연 그러면 그 수능 도구가 타당하냐? 타당할까요? 수능이 타당한 거야? 아니, 나는 수능 안 보고 나는 더 대학교 들어와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수능 점수가 낮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문제들은 이제 그 설문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의 문제가 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도구들, 우리가 점수를 매기는 도구들이 과연 제대로 측정하는 도구냐, 문항이냐 이거를 해야 되고요. 그 도구가 잴 때마다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겁니다. 자, 키를 재는데 쇠로 만든 자가 있고요. 고무줄로 만든 자가 있어요. 쇠로 만든 자는 내가 재는 사람의 어떤 의도가 들어갈 수가 없죠. 똑같이 잴 수밖에 없죠. 쇠를 늘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없죠? 근데 고무줄은 어떻게 돼요? 늘렸다 줄였다가 내가 임의대로 조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들을 내가 여러 번 잴 때 그게 정확하게 재지느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매번 잴 때마다 신뢰성 있게 똑같이 매번 재느냐 이런 문제가 정밀도고요. 정확도는 과연 진짜 그 사람의 그 키를 진짜 잴 거냐 이 도구가. 이 도구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뭐냐면 쇠로 만든 자예요. 그런데 쇠로 만든 자인데 이거는 누가 재도 똑같은 재를 잴 수 있죠. 정밀도는 있어요. 변하지가 않으니까. 누가 재도 자는 쇠로 만든 자는 정확하게 정밀하게 잴 수는 있죠. 그런데 공장에서 만들 때 이 쇠 자를 1cm가 아니고 1.1cm로 조금씩 내가 오류를 범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잴 때마다 내가 재든 누군가 재든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잴 때마다 값은 똑같이 나오죠. 정밀도는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잴 때마다 1cm씩 오차가 발생하죠. 1mm씩. 그거는 이 기계 자체가, 이 도구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정확도는 떨어지는 측정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쓰는 도구들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세 가지 문제가 없는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팁입니다.
고려를 많이 해보시면서 써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남들이 쓰는 도구를 그냥 갖다 쓸 테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공이 쌓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내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화석의 탄소를 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돌이라든가 화석의 연도를 재는데 그 탄소 연대를 측정하는 기계로 5번을 측정했는데 5번 다 틀린 연대가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타당도, 탄소를 재기 위해서 탄소 측정 기계를 썼어요. 타당해요? 안 타당해요? 타당했죠?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자, 프리시전. 정확한가요? 정확하지 않은가요? 잴 때마다 5번 다 틀린 연대가 나왔대요.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밀해요? 정밀하지 않아요? 정밀하지 않다. 그러면 정확도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정확도는 의미가 없죠. 왜 정밀도가 떨어지면 정확도가 의미가 없을까요? 자, 정밀도라는 게 뭐랬어요? 5번 쟀는데 5번 다 틀렸죠. 아까 전에 0점 사격하는 거랑 똑같아요. 5번 쐈는데 그 중에 한 발은 정확하게 맞췄어. 4발은 틀리게 맞췄어요. 그럼 정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5발을 쐈는데 한 발만 정확하게 딱 맞췄어. 근데 나머지 4발은 다 틀리게 맞췄어요. 이게 정확도의 의미죠. 그죠? 즉 정밀도가 떨어지면 정확도는 그 중에 어쩌다 한번 맞은 거지 정확한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정밀도가 떨어지면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즉 타당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프리시전 어큐러시는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열심히 적어요? 뭐 이렇게 열심히 적어? OX만 하면 되지. 난 지금 뭐 하나 했네. 여튼 뭐 이렇게 열심히 적어. 자,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밸리디티가 안 된다. 즉 타당도가 없다. 그러면 정밀도와 정확도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키를 재려고 하는데 저울을 쟀어요. 그럼 그 저울이 암만 정확하고 정밀해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타당도가 떨어지면 밑에 두 가지는 볼 필요도 없다. 뭐 정확하든 말하든 의미가 없다. 자, 타당도는 의미가 있는데 정밀도가 떨어져요. 정밀도가 떨어지면 정확도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잴 때마다 틀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확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타당도가 오케이 돼야 되고 정밀도가 오케이 돼야 되고 그래야 정확도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항상. 자, 우유병에 들어있는 우유의 용량을 측정하려고 했는데 용량을 재는 겁니다. 저울을 사용하였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타당한가요? 타당하지 않은가요? 왜 타당하지 않죠? 저울은 뭘 잴 때 쓰는 거예요? 무게. 용량은 무게가 아니죠. 밀리리터죠. 그 안에 있는 부피죠. 이해되셨죠? 저울은 무게를 재는 겁니다. 부피를 재는 게 아니죠. 부피와 무게하고 틀린 거예요. 개념이. 그죠? 그래서 저울을 재면 안 되죠. 용량은 부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밸리디티 자체가 의미가 없으므로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냥 그 정도 타당도라는 게 있고 정밀도라는 게 있고 정확도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를 잘 하시고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갈 테니까 잘 푸셔요. 자, 타당도가 의미가 없으면 뒤에는 다 의미가 없다. 정밀도가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밑에 정확도는 의미가 없다. 타당도가 문제가 있으면 둘 다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정밀도가 의미가 있으면 정확도는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자료들은 잴 때 저런 타당도, 정확도, 정밀도를 가지고 이렇게 잰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는 자료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에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있는 게 카테고리컬 데이터에서 우리가 질적 변수, 명목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제일 어려운 용어들이 나옵니다. 자,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가 크게 몇 가지가 있느냐? 데이터 타입에는 질적 변수하고 연속 변수가 있습니다. 질적 변수, 양적 변수. 그 다음에 카테고리컬한 변수,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한 변수. 이렇게 쪼개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버벌, 레벨, 코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보다는 이 뒤에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한 내용 중에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암기하세요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근데 이거 암기 하나하나 똑같습니다. 자, 자료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오늘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자료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뭐하고요? 질적 자료하고 양적 자료. 자, 질적 자료를 다른 말로 하면은 카테고리컬 자료 또는 변수. 자료라는 말하고 변수라는 말하고 제가 지금 이제부터 혼용해서 좀 쓸 겁니다. 자료라는 말하고 변수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변수가 결정되면 그 변수에 따라서 자료가 결정된다 그랬죠? 자, 질적이냐 양적이냐. 다른 말로 하면은 영어로 하면 카테고리컬이냐 컨티뉴어스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명목이냐 연속이냐 이런 말을 쓸 겁니다. 제가 일단 질적 양적 퀀티테이티브 퀄리테이티브 그죠? 말이 좀 계속 나오죠? 자, 질적 자료에는 명목 변수하고 속성 변수 이렇게 다 있는데 또는 변수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질적 자료는요 숫자로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물어봤죠. 자, 성별 여자? 혈액형 B형 결혼 유무 미혼 사는 곳 동네 홍제동.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룹핑, 즉 카테고리로 나눌 때 쓰는 그 데이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질적 변수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자, 성별, 학력, 이런 거. 자, 연산이 돼야 안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변수들을 그냥 성별, 남자, 여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를 넣을 때는 이런 데이터들이 숫자로 코드화가 돼요. 여러분들 학번 있죠? 학번, 연도, 학번. 그러면은 2000 몇 학번이죠? 12학번. 2012, 0102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자, 1번 사람과 2번 사람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더하고 빼가고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이 사람을 이름은 여러 명의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유일한 값을 주기 위해서 코드화 시켜요. 코드화 시킬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숫자를 이용해서 코드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값 자체의 의미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남자, 여자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데이터를 코딩할 때는 남자는 1, 여자는 2 이렇게 코딩 되거나 아니면 남자는 100, 여자는 200 상관없어요. 남자는 100, 여자는 5만 상관없어요. 어쨌든 숫자화로 바꿔서 하는 거를 우리가 코드화한다 그러거든요. 그죠? 근데 이 숫자 자체는 의미가 없다. 어쨌든 질적 변수는 뭐예요? 숫자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고 숫자는 이제 코드화 시키는 거고 실제로는 뭐예요? 카테고리를 나누기 위해서 쓰는 값입니다. 그거와 대변으로 자, 나이 몇 살이에요? 25. 아까 키 물어봤죠? 자, 이런 것처럼 양적 변수는 숫자로서 표시가 되는 자료들이에요. 그 값 자체가. 자, 학점. 대답 안 해도 돼.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학점. 그 다음에 가족수.
뭐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숫자가 부여가 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양적 변수라고 합니다. 키, 몸무게, 뭐 썩은 치아수, 세금 액수, 월급 대부분의 경우는 다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료들은 대부분 다 거의 다 양적 자료입니다. 컨티뉴어스한 자료. 즉 값이 일정하게 수치화 부여가 돼서 나오는 값들을 우리가 연속 자료라고 합니다. 되셨죠? 이거는 모르는 사람 없겠죠? 이해 다 되셨어요? 질적 변수는 그게 아니고 값이 의미가 없는 변수. 자, 그러면 이런 걸 물어볼게요.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명목이 위에 질적 변수일까요? 연속 변수일까요?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얘가 숫자일까요? 아니면 그룹일까요? 힌트. 1, 2, 3, 4예요? 아니면은 카테고리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1학년 그룹, 2학년 그룹, 3학년 그룹 이런 그룹이에요? 아니면은 그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키처럼 어떤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헷갈려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은 카테고리잖아요. 자, 1학년 모여. 그러면 손 들고 1학년들 모이죠? 아니에요? 그죠? 1학년 모여. 그러면 그 중에 한 4분의 1은 1학년으로 모이잖아요. 2학년 모여. 그럼 따로 모이죠. 자, 이런 거예요. 경영학과 모여? 경영학과는 숫자가 없으니까, 이거는 질적 변수구나 알죠? 학과. 그럼 경영학과, 신학과 이런 건 이해되죠? 근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앞에가 숫자가 붙으면 뭐예요? 순간적으로 헷갈리죠? 뭐라 그랬어요? 이런 값들은 무슨 값? 코드화된 값이니까 숫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룹핑을 하기 위해서 코드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값이에요. 그죠? 그런 자료들은 질적 자료입니다. 대부분은 거의 다 이해가 될 거예요. 혈액형 A형, B형, O형, AB형. 이거는 숫자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룹핑하는 거네. 질적 변수네. 이렇게 이해가 되죠? 대부분은. 그런데 몇 가지 경우에 한해서.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나이 22살? 몇 개월 며칠은 모르지 아직? 자, 22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연령대, 나이대, 20대. 자,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헷갈리죠? 갑자기 헷갈리죠? 대부분은 다 아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하고 특별하게 헷갈리는 걸 몇 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나이와 나이대. 뭐 둘 다 연속 변수일까요? 아니면 하나는 질적 변수고 하나는 연속 변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대. 나이와 나이대. 자, 나이는 22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22살, 3개월, 며칠, 이렇게 몇 시간, 몇 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값을 갖고 있는데 이 값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값. 아까 전에 그 키, 그러면 160cm지만 실제로는 160.3451, 2457 뭐 센티미터잖아요. 그죠? 우리가 연속적인 수치라는 거는 연속적인 값을 가지면서 덧셈 뺄셈을 가능하게 하는 170cm 더하기 180cm 하면은 더해서 값이 나오죠. 이렇게 이런 값들을 갖고 있는 거는 연속 자료고요. 아까 전에 나이 그러면 22살, 23살, 24살, 25살 이렇게 돼 있는데 나이대 하면은 20대, 30대, 40대면서 그 값이 안에 실제 내 값은 내 나이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죠. 흡수돼 버리면서 하나의 그룹핑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자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질적 자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연속 변수는 질적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아까 전에 나이 22살 야 없애고 그냥 질적 변수로 바꿔. 그러면 20대 이렇게 코드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반대로 설문지에서 몇 대예요? 나이가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20대입니다. 알을 거 갖고 와서. 근데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지? 거꾸로 유출이 돼야 안 돼요. 유출. 안 되죠? 그래서 대부분은 연속 변수는 질적 변수로 변경이 되지만 질적 변수는 연속 변수로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실제 값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측정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연속 변수로 많이들 측정을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걸 질적 변수로 변화는 가능한데, 나중에 질적 변수로 구했는데 나이를 이제 알아야 될 때가 갑자기 생겼어. 그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나이를 못 물어보잖아요. 이미 다 구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질적 변수와 연속 변수를 잘 하고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질적 변수와 연속 변수를 왜 제가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뒤에 보면 10가지 분석 기법이 있다 그랬죠? 10가지 분석 기법은 이 자료, 질적 자료나 연속 자료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분석 방법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질적 자료나 연속 자료냐라고 물어보는 게, 질적 자료냐 연속 자료냐에 따라서 나중에 보면은 이 분석을 하려면은 질적 자료가 있어야 되고 연속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질적 자료네? 둘 다 연속 자료네? 그럼 분석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나중에 이제 이런 분석 기법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데, 내가 분석 기법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데이터를 이렇게 구해야 되고요, 저 데이터는 저렇게 구해야 되고를 나중에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게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추리 통계학, 기술 통계학 두 가지 통계학 기법이 있다 그랬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질적 자료는 평균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적 자료는 평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 반의 성별은 1.5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성별 1.5 뭐야? 아침에는 남자고 저녁에는 여자요? 이런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죠. 남자 몇 퍼센트, 여자 몇 퍼센트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기술 통계학 중에서 표나 그래프로 정리가 돼야 돼요. 평균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즉, 질적 자료를 가지고 평균을 쓰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회사 같은 데 가보잖아요? 이걸 가지고 평균을 막 구해요. 미쳐버리겠죠? 그죠? 위에서 상사들이 보면은 미치겠지. 응? 얘가 도대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자료는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할 때 데이터 숫자가 자꾸 나오는데, 이 숫자만 있다 그래서, 즉 무슨 말이냐면 남자 1, 여자 2 해서 성별해 놓고 밑에다가 엑셀 파일로 1, 2, 1, 2, 1, 1, 1, 2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럼 뭐예요?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이런 거예요. 표시를. 근데 그거를 엑셀로 돼 있다고, 숫자가 돼 있다고, 평균 1.5 저기 성별 1.5인데요 이렇게 분석해서 와요. 진짜 실제로 제가 이제 회사 같은 데 컨설팅해서 가보면 그렇게 막 분석해서 올라온다니까요, 자료가. 그러면은 성별이 1.5 이거 뭐예요 도대체? 막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는 그 원래의 속성이 뭔지, 이게 숫자로 돼 있다 그래서 이게 꼭 양적 변수, 양적 변수, 양적 자료가 아니다 라는 거를 명심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질적 자료일 수도 있다. 숫자를 잘 보고, 숫자만 있다 그래서 무조건 양적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변수명을 잘 보고 이 변수가 성별이냐 학년이냐 이런 걸 잘 따져가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겁니다. 자, 질적 자료, 양적 자료인데요, 이 질적 자료, 양적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 색깔은 뭘까요? 색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질적 자료일까요? 양적 자료일까요? 질적 자료죠. 어트리뷰트, 질적 자료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같은 말입니다. 무게, 몇 킬로그램? 양적 자료죠. 가격, 얼마? 자, 둘레, 양적 자료죠. 브랜드, 질적 자료고요. 모델 번호. 자, 윈도우즈 7, 윈도우즈 8, 윈도우 9, 윈도우 10 뭘까요? 막 헷갈리죠? 아까 전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은 뭐라 그랬어요? 질적 자료라 그랬죠? 뭐겠어요? 질적 자료겠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숫자가 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그 숫자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이걸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룹핑이죠. 윈도우즈 7 버전의 의미죠. 그죠? 그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부채 비율, 이런 비율로 나타내주는 거는 양적 자료. 소프트웨어 버전은 아까 전에 똑같죠? 질적 자료죠. 자동차 연식. 연도 95년산, 96년산, 2000년산 못 가요? 질적 변수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속도 양적 자료, 온도 양적 자료, 그죠? 몇 도,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R&D 예산 양적 자료, 스카우트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질적 자료죠. 이거는 좀 헷갈릴 거예요. 1순위, 2순위, 3순위인데 왜 이게 질적 자료지? 라고 하는데 양적 자료하고 질적 자료를 한 단계씩 더 나누면 총 4가지로 구분합니다. 양적이 2개, 질적이 또 2개로 나눠져요. 잠깐만 조금 이따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향계는 질적 자료죠. 자, 그 다음에 자료를 시간의 관점에서 쪼개는 게 있어요. 잘 보시면 종단 자료라고 있어요. 종단 자료라는 거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해서 딱 그 설문조사할 때 한 번에 딱 끝나는 거 있어요. 95년도 자료, 96년도 자료 이렇게 끊어지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종단 자료라고 하고요. 횡단 자료는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이어지는 거. 한 데이터를 2번 측정, 3번 측정해서 시간에 따라서 계속 연속해서 몇 번을 거쳐서 하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보통 패널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longitudinal이라는 데이터를 써요. 영어로에서는. 그 다음에 위에는 cross sectional이라고 해서 섹션을 딱 크로스한다. 이런 의미로 종단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종류가 2가지예요. 아까 전에 질적이냐 양적이냐 종단이냐 횡단이냐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3월 22일 삼성전자 주식 가격 하면 뭐겠어요? 주식이니까 뭐 5,000원, 6,000원, 7,000원이니까 뭐예요? 양적이에요, 질적이에요? 주식 가격 질적이에요, 양적이에요? 양적이죠. 자, 그러면 한 번에 딱 잰 거예요? 아니면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여러 번 잰 거예요? 여기 3월 22일 주식 가격인데 딱 하루 쏘갔지롱. 요거를 딱 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헷갈리지 말라고 덫에 걸려든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 뭔지 알겠죠? 크로스 섹셔널이죠. 이게 그냥 몇 월 달 삼성전자 주식하면은 여러 날을 걸쳐서 온 주식 가격이니까 이제 그거는 롱지투디널 해서 저런 건데, 이거는 제가 그래서 3월 20일 하루의 주식 가격이니까 이거는 단면이죠. 크로스 섹셔널이라는 말이죠. 뭐 현대 소나타 자동차 색깔 이거는 넘어갑시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척도의 종류인데 이거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렸던 게 있어요. 스카우트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인데 그걸 왜 우리가 연속으로 안 보고 질적으로 봤지? 조금 헷갈렸었죠. 그게 뭐냐면 질적 변수가 있는데 이 질적 변수 자료가 이 노미널 데이터하고 오디널 데이터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좀 되어 있으니까 뒤에 한국말로 봅시다. 자, 뭐냐면 질적 자료를 요 2가지가 있습니다. 질적 자료에는 명목 자료, 명목 척도, 명목 자료는 똑같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성별, 혈액형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요게 하나 있어요. 딱 서열 척도라는 게 있어요. 서열 척도라는 게 뭐냐면 순위 척도입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 순위 척도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인데 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는 우리가 질적 자료로 봅니다. 이게 약간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하는 상식선하고는 조금 약간 틀린 건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복잡하게 학문적으로 설명하자고 그러면 절대 등간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렵죠? 말이?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충족하면 질적 자료고요.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적 자료 뭐 이런 구분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학부 수준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어쨌든 그냥 요거는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외우라는 말은 안 했으니까 나중에 시험 볼 때는 뭐라 그랬어요? 다 이 자료 갖고 와서 체크하면서 다 보시면 돼요. 오픈북이니까. 자, 명목척도. 우리가 가장 많이 제가 얘기했던 게 명목척도고요. 아까 전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은 뭐겠어요? 그럼 그 중에서 서열척도를 제가 나타내 준 거겠죠. 그죠? 차근차근, 순위처럼. 그것도 하나의 서열척도도 그 랭킹으로 매기는 거라든가 그런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그룹핑이 돼서 이제 연도가 앞서 나가는 거죠. 아까 전에 자동차 연식도 95년도, 96년도 이렇게 연도가 앞서 나가면서 가는 거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서열 척도라는 의미로 해서 질적 자료라는 카테고리컬한 변수로 우리가 좀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의 쓰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다 보면은 서열 척도 쓰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명목 척도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 가장 많이 쓰는 건 연령대하고 학년. 요 두 가지만 쓰지 나머지는 거의 안 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척도 종류 중에 등간 척도하고 비율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비율 척도는 등간 척도는 차이점이 뭐냐면 절대 0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냥 이거는 상식선에서 그냥 할 테니까 알고 넘어가시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비율 척도는 0이 있습니다. 0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죠?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온도는 0이 있어요. 0도. 근데 실제로 0도가 아니고요. 없다라는 의미의 0이 아니고요. 물이 어는 온도를 0으로 고정시켜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는 거죠. 즉 상대적인 0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등간척도라고 부른다라는 이제 이런 학문적인 의미에서의 구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는 중요하니까 요거 하나는 알아두시는 게 뭐냐면 리커르트 척도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하나는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디들 나가든 야 설문문항 만들어 와 그러면 그 리커르트 척도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리커르트 척도로 하는 게 뭐냐면 매우 불만족 1점, 매우 만족 5점 또는 7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걸 리커르트 척도라 그래요. 즉 1점, 1점, 1점은 다 등간 뭐냐면 간격이 똑같다. 1점에서 2점 차이하고 2점에서 3점 차이는 똑같다. 내가 만족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매겨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거를 우리 무슨 방법이라고 하느냐? 리커르트 척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때 쓰는 거를 1점, 2점, 1점에서 5점 사이에 점수를 주는 거를 리커르트 척도라고 해요. 요거는 하나는 기억해 두셔야 필요가 있겠죠? 나가서 많이 써먹을 테니까 우리가 리커르트 척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질적 자료, 연속 자료, 질적 변수, 연속 변수. 제가 가끔 가다가 명목 변수 이렇게 얘기하는 툭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그건 질적 변수구나. 앞에 순위 변수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런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아까 전에 나왔던 거랑 똑같죠? 자, 그거에서 보시면 자, 색깔은 뭐예요? 자, 척도입니다. 아까 전에 색깔은 질적 변수 중에서도 두 가지로 쪼갠다면 명목 척도죠. 무게는 연속 변수 중에서 비율 척도. 요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하나씩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쓰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 자. 아, 원데이터가 없어졌네? 보니까, 죄송해요. 뭔지를 제가 모르겠네. 다시 백으로 가봅시다. 자, 색깔은, 노미널에서 명목 변수, 질적 변수 중에서도, 자, 그 다음에 무게는 연속 변수 중에서도 레이셔. 거의 다 비율입니다. 즉, 질적 변수는 거의 99%가 명목 변수고요. 명목 척도고요. 연속 변수는 99%가 뭐예요? 비율 척도예요. 그 중에 특이한 게 서열 척도하고 등간 척도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가격 레이셔, 둘레 레이셔, 브랜드 노미널, 모델 번호는 노미널 또는 오디널, 순위가 있으면 뭐 윈도우즈 7, 9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그런 것들은 오디널로 볼 수도 있겠죠. 즉 순위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부채 비율 레이셔, 소프트웨어 버전은 오디널, 자동차 연식도 오디널로 볼 수 있다. 속도 레이셔, 온도는 인터벌, 등간 척도,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다 레이셔, 오디널, 이제 노미널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가지 척도로 구분이 되는 거는 이해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네 가지 척도는 다 모르셔도 돼요. 크게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뭐하고 뭐만 보면 돼요? 질적 자료냐, 연속 자료냐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